안녕하세요. 오늘 생약학 보강 수업은 인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포함해서 한 번 더 보강이 있을 예정이고요. 현충일 때문에 현충일 수업은 아마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저녁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그 보강 수업 이 수업 자료와 다음 보강 수업 자료 같이 해서 공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근류생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근류생약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인삼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삼은 학명은 파낙스 진생이고, 일반적으로 이 파낙스 속에 있는 많은 이제 들나무과 식물들이 자연광장 등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삼에서 가장 중요한 사포닌은, 인삼은 이제 주로 주성분이 이제 사포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포닌은 보통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RG1과 RB1 두 가지 성분이 중요하고, 각각 이들의 함량을 기준으로 인삼의 품질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진생, 그러니까 인삼 자체가 그리스어로 이제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뜻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하자면 이제 만병통치약으로 과거부터 이제 일컬어지던 이제 생약이었습니다. 인삼의 형태는 대궁이 길고 세 가지로 이루며 보통 한 가지에 잎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서 빨간 열매가 맺히는데 이거를 이제 진생베리라고 최근에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열매를 또 새로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생약 자원으로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보통 산삼이라 부르는 자연에서 이제 야생의 인삼의 경우 주로 이제 북동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산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부동산에 이런 생각하면 남향을 생각하면, 남향은 일반적으로 이제 볕이 잘 드는 곳이고,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북향이라는 거는 이제 늘 습하고 이제 뭐랄까 그늘진 곳에서 일반적으로 인삼은 생육하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경북 쪽이나 봉화 쪽에 가면 인삼밭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인삼밭을 보면은 검은색으로 차양막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인삼이 그늘진 곳에서 좋아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육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낙엽송이나 소나무가 적은 곳에 이제 주로 분포하고 있고, 사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약 총론 시간에 배웠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는 파이토알렉신을 많이 만들어서 그 타감작용 때문에 주변에 생물을 못 자라게 하는데, 인삼이 좀 그런 것에 민감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인삼은 종종 군락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산삼을 한 뿌리 캐게 되면 그 주변에서 계속 이제 산삼이 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 우스갯소리로 10만이 되는 이제 자기들이 각자 산에 각각 특정 주요 스팟을 알고 있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산삼을 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삼의 열매는 이렇게 빨갛게 생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약재로 쓰는, 우리 알고 있는 인삼은 그 삼의 이제 뿌리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인삼은 이제 우리나라 인삼으로 불리는 파낙스 진생 이외에도 뭐 373이라고 불리는 전칠삼, 혹은 373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중국산 인삼, 그리고 미국 인삼, 그리고 일본의 이제 대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죽절 인삼,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삼의 동속식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주로 이제 고려 인삼, 우리나라에 우리가 흔히 인삼이라고 일컫는 고려 인삼이라고 일컫는 파낙스 진생과 373인 파낙스 노토 진생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주로 우리나라 미국이나 캐나다도 이제 많은 인삼을 재배하고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이 미국에서 자라는 인삼 일반적으로 화기삼 혹은 삼육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카낙스, 이제 폴리움이라고 불리는 미국 인삼은 광동 인삼이라고 불려서, 사실 이 형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쪽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삼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미국 인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활성 성분도 우리나라 인삼과 상당히 유사하게 파낙스타이오가
파낙스 트라이올 계열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강장제로 쓰고 있고, 뭐 우리나라 인삼을 포함해서 주로 뭐 레드불이나 뭐 몬스터 같은 다양한 이제 자연강장 혹은 각성 성분 에너지 드링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죽절 인삼이라고 해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나무의 어떤 마디를 닮은 형태의 인삼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인삼이 이렇게 아래로 뻗어나간다고 치면은 죽절 인삼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삼칠인삼 아까 앞에서 아시아 내에서 주로 유통하는 삼칠인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현재 이제 어떤 관상동맥 경화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혈관 건강, 혈관 질환을 어떤 치료하는 치료제의 주 성분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인삼에서 그 우리가 활성 성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진세노사이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진세노사이드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다당류, 당이 여러 개 결합해 있는 그런 계열의 화합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테로이드 사포닌, 털페노이드 사포닌, 그래서 몇 가지 사포닌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런 사포닌의 이름이 사포닌이라는 건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자면, 결국 이 사포닌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비누와 같이 이제 미세한 거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 영어의 섭에서 이제 발음이 유래해서 사포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털페노이드 부분에 이제 리포필릭한 부분과 당으로 이루어진 이제 굉장히 뭐랄까 폴라한 작용기가 둘이 결합해서 이제 한쪽은 폴라하고 한쪽은 논폴라하니까 이런 식으로 통해서 표면張力을 낮추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활성제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일 거고요. 또한 이런 사포닌들, 뭐 진세노사이드 사포닌들은 주사를 하게 될 경우 용혈작용, 그러니까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런 이제 용혈작용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다행인 것은 인삼사포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약성이 온화하고 독성이 없고, 특히 독성 사실 없다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독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용혈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게 다른 사포닌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포닌은 올레아놀리게시드나 올레아난 계열이나 울산 울산 계열의 보통 털페놀 가장 천연에서 많이 발견되는 흔한 계열의 화합물인데, 진세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마란이라고도 부르는 계열을 모핵으로 하는 트라이털페노이드를 모핵으로 하는 사포닌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타 식물 사포닌과는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삼에서 유래한 사포닌이기 때문에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일반적으로 인삼 유래 사포닌들은 불리우게 됩니다. 인삼 사포닌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삼의 주요 성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리 정제를 해보게 될 경우에 흰색의 무정형 분말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삼을 추출을 하고 분리 정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인삼 사포닌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인삼의 어떤 구조에 상관없이 인삼 사포닌은 일반적으로 흰색 분말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사포닌이니까 당연히 당 부분과 비당 머글라이콘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당 부분은 앞에서 말했듯이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 다마란이라는 계열의 백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삼을 제외하고는 다마란 계열의 트라이털페노이드를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글루코즈나 람노즈, 자일로즈 혹은 아라비노즈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산 가수분에 의해서 파낙스 다이올, 파낙스 트라이올을 생성하는데 이 구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해도는 물이나 메탄올에 잘 용해가 되고요. 또한 비극성 용해는 잘 녹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인삼은 이제 생으로 먹거나 물로 달여서 먹게 되고요. 뭐 아까 약성이 좀 약하고 용혈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사포닌의 경우는 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비나 바륨, 구리와 같은 금속이온과 결합해서 침전을 하는 침전 반응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온사이드는 이제 그 화학 구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판악사 다이올과 판악사 트라이올, 이 두 가지는 다마란 계열의 이제 트라이털페놀이단 사포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레아놀릭 애시드 계열의 사포닌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물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포닌은 올레아난계이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이 다마란 계열의 트라이털펜 사포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따라서 어떤 다른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 다마란 계열의 화합물이 생리활성 나타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구조의 특징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모핵을 우리가 다마란이라고 부르게 되고, 다마란, 그 중에 이제 이 6번 위치에 이제 OH가 없으면 프로토파낙사 다이올이라 부르게 되고, 6번 위치에 하이독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프로토파낙사 트라이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PPD라고 보통 쓰게 되고, 요거는 PPT라고 보통 쓰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올레아놀릭 애시드 계열의 이제 사포닌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덤으로 만약에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올레아놀릭 애시드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오르솔릭 애시드인데요. 이 경우도 이제 올레아놀릭 애시드만큼 천연, 특히 식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사포닌 혹은 털페노이드 계열의 권력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요 메틸기 하나가 옆으로 이동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이제 펜타사이클릭 링이고, 하지만 다마란 같은 경우는 링이 4개짜리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릭이죠. 그래서 이제 PP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리활성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포닌이 진세오사이드 RB1이고요. PPT 같은 경우에는 진세오사이드 RG1입니다. 따라서 사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떤 PPD 혹은 PPT 계열의 진세오사이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RB1과 RG1은 각각 어떤 계열인지,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들이 어떤 중추신경이나 다른 쪽에 어떤 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아마 인삼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삼의 성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프로토판스 다이올 PPD 같은 경우는 진세오사이드 RA1, 뭐 A2, B, C, D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알파벳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이외에도 요 B1을 특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PPT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으로 E부터 시작하고요. E, F, G, H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 성분은 진세오사이드 RG1이 대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20S,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20번 위치의 입체 구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20S 프로토파낙사 다이올과 20S 프로토파낙사 트라이올의 비율은 약 3대1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진세오사이드 R515 같은 경우에는 올레아난 계열의 사포닌이고요. 그 외에도 뭐 폴리아스탈린이나 정류, 당류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인삼을 먹게 되면 쓴맛도 있지만 거기서 느끼는 단맛이 많은 당류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알칼로이드도 있고, 뭐 다양한 파이토스테롤, 그리고 이제 단백질들, 그리고 비타민 등 무기염류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를 다시 보면 다마라는 이런 구조고요. 20번 위치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또 이제 20S, 20S 나는데, 보통 이제 S, 보통이 아니고 이제 S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그걸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 6번 위치의 하이독시기의 존재에 따라서 지금 이 그림 틀린 것 같네요. 여기는 트라이올이니까 여기 이제 OH나 OR 해서 이제 6번 위치 하이독시기의 여부로 진세오사이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A부터 D까지는 파낙사 다이올, 프로토파낙사 다이올이고, E부터 G까지는 이제 프로토파낙사 트라이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는 올레아놀릭 애시드를 기본 백본으로 하는 진세오사이드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진세오사이드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삼 내에는 다양한 진세오사이드가 들어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게 PPD냐, PPT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되는 양리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일반적으로 진산사이드는 중추신경계를 비롯하여서 내분비나 면역계, 대사계 등 많은 이제 인체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30여 종의 진세노사이드 중에서 10가지 이상의 진세노사이드에 대해서 다양한 양리작용이 발견되고 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진세노사이드가 비슷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되는 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건데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PPD 계열의 페락사프로토다이올 계열의 사포닌 대표적인 이제 RB1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반면에 PPT 계열의 사포닌은 진산사이드 RG1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약자 안에서 서로 기량작용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계열의 다른 어떤 생리 활성을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 성분 서로 둘이서는 서로 기량작용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흡수를 보면 인삼 내에 있는 사포닌은 굉장히 많은 슈가 유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세포막을 투과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포막은 지질로 이루어져요. 지질과 단백질 복합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극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극성이 높은 사포닌 계열이 일반적으로는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수송이라고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단순한 세포막을 기준으로 농도 구배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삼을 먹게 되면 우리 장에 있는 장내 세균 때문에 이 사포닌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글라이콘에 이제 이 슈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당 사슬의 개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떤 수동수성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하기 유의미한 구조로 바뀔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반적으로 생리활성 나타내는 인삼사포닌을 컴파운드 K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사포닌, 이 컴파운드 K가 이제 체내에 분포가 되어서 뭐 중추신경 억제나 흥분 등의 다양한 이제 양리학적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장내 세균의 종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장내 세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저마다 사람들의 장내 균총에 따라서 똑같은 인삼을 먹더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장내 세균에서 글루코지드가 사슬이 짧아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간 등이나 대장을 통해서 이제 간 등으로 흡수가 되게 되고 담즙으로 배설되게 되어 이제 어떤 우리가 클리어런스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지방산에 의한 에스테르화가 이루어지면 담즙 배설이 일어나지 않고 체내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알려져 있고 실제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삼 같은 경우가 이제 누구는 인삼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인삼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 효과가 없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포닌에 대한 대사 능력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아무래도 일본인을 표본으로 하겠죠. 사람의 약 21%는 체내의 사포닌을 다시 말하면 사포닌에는 당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분해 미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삼에서 이제 슈가가 디그라데이션 된 어떤 형태의 대사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그렇게 이제 흡수하기 좋게 되는 진세노사이드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삼을 먹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하겠죠. 또한 이제 이런 분해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마다 사포닌의 분해 능력이 차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79%의 사람의 경우에도 저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효능은 이제 크고 작은 등의 차이가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삼, 이제 생약으로서의 인삼이 가지는 양리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양강장 작용이고요.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원기를 북돋고 체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자양강정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면역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뭐 중추신경의 작용은 아까 전에 얘기했고, 그 외에도 심혈관계에 대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강장이나 강심, 이제 위력 건강의 건의 보정, 진정약으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뭐 춘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거나 구토나 흉통 등에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처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약재 이름에 모두 이제 삼이 들어가는 특징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뭐 금기 사항이라 나와 있는 거는 뭐 음이 허하고 양이 항진돼 있다. 우리말로는 뭐 열이 많은 사람은 보통 쓰지 말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태양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삼하고 이제 상극이다. 인삼하고 이제 상극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인삼을 좀 법제를 해서 만들어지는 뭐 홍삼이나 수삼, 백삼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예로 해서 대표적인 인삼의 가공품인 홍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홍삼은 이제 인삼, 파낙스 진생의 뿌리를 쪄서 만들어낸 어떤 가공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할 때 이 환산된 건조물로부터 진성사이드 RG1과 RB1을 각각 0.1%, 0.2%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이제 홍삼의 어떤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삼에선 발견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진성사이드들이 알려져 있어요. 뭐 RH, 뭐 2, 뭐 RG2, RG3, RH1, RS1, RS2 등이 알려져 있고, 수삼이나 이런 건삼 특유의 사품 성분은 말로닌 진성사이드로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홍삼 제조 과정 중에서 다른 진성사이드로 변환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홍삼도 사실은 가공 방법에 따라서 수삼, 홍삼, 백삼, 태극삼 등을 분류를 합니다. 수삼은 이제 우리가 밭에서 수확한 생인삼을 이제 바로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홍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인 이 수삼을 표피를 벗기지 않은 채로 이제 씻은 다음에 이제 어떤 증숙과 건조 가공을 계속 이제 찌는 거예요. 쪄서 만드는, 쉽게 말하면 찐 인삼이겠죠. 찐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안에 당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카라멜라이즈가 일어나면서 색깔이 좀 갈색, 젓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백삼이라는 게 있는데, 백삼 같은 경우는 표피를 벗기거나 그대로 해서 일광 건조 혹은 열풍 건조하여서 건조한 인삼이라고, 건조시킨 인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태극삼 같은 경우는 이 수삼을 씻은 후 이제 뜨거운 물 속에서 담궈서 이제 어떤 표피와 동체 일부를 호화시켜 건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태는 홍삼과 백삼의 어떤 중간 형태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홍삼이 가장 현재 많이 쓰이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매출이 단연 1위라고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인삼과 그 인삼에서 가공한 가장 대표적인 홍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할 거는, 보통 이 홍삼에서는 몇 년근을 쓰냐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 6년 이상 된 인삼을 이제 6년 이상 된 인삼으로 만든 홍삼을 보통 최고로 치고 있고, 따라서 이제 보통 5년이나 4년, 3년 같은 인삼이 혼입되어서 만들어진 홍삼은 이제 이물로 취급을 하고, 따라서 이 6년근을 기반으로 한 인삼을 어떤 품질을 관리하고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볼 생각은 자근이고요. 자근은 이제 리소스폼 에리스로라이즌이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제 중국에서 뭐 다른 걸 쓰긴 하는데, 우리는 요 학명만 외우시면 되고요. 지치과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치의 뿌리를 건조해서 사용하는 약재이고요. 이 자근은 나프토키논 계열의 붉은 계열이죠. 붉은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시코닌이라는 나프토키논 계열의 화합물이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이 시코닌 같은 경우, 시코닌 때문에 이 자근이 들어가 있거나 이 자근에서 유래한 시코닌이 들어간 이런 술이나 화장품에 볼 수 있듯이 보통 붉은 염료, 붉은색, 색의 염료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양리작용을 보면은 강심작용, 해열작용, 혈압 강화작용 등이 있고요. 연장수면에는 이제 해열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항진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응용은 일반적으로는 조직 배양으로 얻어진 시코닌을 생산하여서 화장품 등의 어떤 그 붉은색의 색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식물은 작약이에요. 작약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꽃도 우리가 볼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약재로도 많이 쓰지만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는 식물입니다. 학명은 페오니아 락티폴리아고 그래서 이 작약의 뿌리를 우리가 작약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약은 작약과 페오니아세아이고요. 중국은 천작약의 뿌리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약의 품질 관리는 건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알비플로린이나 페오니플로린이 2.3% 이상을 함유하여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정한 품질을 지닌 작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모노설페노이드 글라이코사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벤조에이트라 그래서 아로마틴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페오니플로린, 그리고 알비플로린이 가장 대표적인 작약의 지표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열은 모노설펜 글라이코사이드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양리작용을 보면 보통 이제 진경과 진정작용이 또 이제 아주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페오니플로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정, 진경 작용이 알려져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항염증 작용, 궤양 억제 작용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페오니플로린은 사실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다른 대사체 페오니메타볼린 1과 페오니메타볼린 1으로 세분 R 그리고 S 페오니메타볼린 1으로 대사가 되는데 이 두 대사산물이 중추성 항경련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페오니플로린의 효과는 그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약 같은 경우는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구어혈은 이제 우리 한방적으로 이제 몸 안에 정체되어 있는 피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혈액을 응고를 억제하고 어혈을 제거한다고 작약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 작약의 70% 해당 추출물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혈소판과 피브리노겐의 양을 줄이게 되고 프로스롬빈의 작용 시간을 늘림으로써 혈전증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작약은 보통 뭐 수정 완화로 쓰지만 이 진경 진통약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시면 이 작약감초탕이라 그래서 주로 근육통이나 근육경련 아니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알배긴다고 표현하는 근경련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 이완제 그리고 진통소염제와 함께 쓰이는 의약품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설사가 있을 경우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작약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 백작약 가루 같은 경우는 약전에 수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약과 감초가 들어있는 성분 보면 여기 써있는 작약과 감초 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약감초탕이라고 하는 이 한방 제제, 한방 처방이 보통 근육 통증이나 근육 경련, 근경직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약재는 지황이고요. 지황 같은 경우는 학명이 레마니아 글루티노사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현삼과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지황은 생지황으로도 쓰고요. 이건 이제 신선한 지황을
모래의 저장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건지황이라고 해서 껍질을 벗겨서 양건한 형태로도 쓰게 되고요. 이 지황이 들어간 가장 유명한 약 건강식품은 경호과입니다. 여러분들 약국 가시면은 이제 광등제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검은색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한의원이나 아니면 뭐 가깝게 우리 동국대 병원에 가도 이 어떤 꿀단지 같이 생긴 단지 안에 검은색 액체가 들어있는 검은색 고체가 들어있는 형태로 이제 경호과의 형태로 판매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호과 같은 경우는 생지황과 인삼가루 그리고 백령복말에다가 백밀련을 섞어서 이제 요거랑 이제 꿀까지 넣어가지고 잘 이제 수중에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끓이게 되면 생기는 걸쭉한 찐득한 에기스 같은 형태를 경호과라고 하게 되고 보통 자연강장의 목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황의 주 성분은 이리도이드고요. 이리도이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노털페노이드 일종이고 카타폴이 일반적으로 지표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뭐 성분을 좀 더 비교해 보면은 지황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생지황도 있고 건지황도 있고 뒤에서 숙지황이라고 이제 쪄낸 이제 지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제 당이 스타키호지 같은 경우는 생지황에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생지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키호지가 많이 들어있고 숙지황의 경우에는 이 스타키오즈가 건지황 숙지황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키오즈 양이 줄어들고 대신 만니트로즈 같은 양이 많아진다라는 또 어떤 구성의 차이가 있고요. 이리도이드 배당체나 카타폴 특히 이제 그 이리도이드에서 이제 카타폴 같은 경우가 건지황이나 숙지황에서는 함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양리작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방은 순환계에 대해서 작용을 함으로써 강심이나 이뇨, 혈당 강화 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보통 현상과가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있는데 이 뇌세포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LPS로 인해 자극되는 LPS는 이제 세균의 겉에 있는 이제 당사슬이고요. 지질 당사슬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염증 유발 인자 성분인데 이로 인해 유발되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서 특히 뇌세포에서 효과가 있어서 뇌세포 보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세포를 보호하고 알러지 작용을 억제하는 데에도 지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황하면 사실 유명한 거는 생지황보다는 숙지황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지황을 학명은 똑같겠죠. 레마니아 글루티노사 산삼과 이거의 뿌리를 포제 가공한 것을 이제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정량할 때는 정량이라면 이제 숙지황임을 이제 확인하고 그 숙지황의 어떤 품질을 평가할 때는 요거 이제 5-하이드록시메틸 2-프랄디하이드 요거를 이제 우리가 5HMF라고 하는데 요 성분을 이제 0.1% 이상 함유를 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정제된 지황을 선별해서 뭐 술이나 뭐 진피 등을 보조제로 하여서 이게 속과 겉이 검게도록 이제 푹 찌게 되면 찌고 말리고 찌고 이게 구중 구포라고 하는데요. 9번 찌고 9번 말리게 되면 이 5HMF가 생성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할 때 지황과 어떤 숙지황을 이제 HPLC라는 분석법을 통해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지황이 점점 색깔이 변할수록 숙장이 될수록 이 5HMF의 함량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5HMF는 사실 프럭토즈 당에서 이제 변환되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당이 열과 만나면 이루어지는 화합물이거든요. 계속 찌게 되니까 이 숙장 안에 있는 당이 변하게 되면서 5HMF가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5HMF가 충분히 생긴다는 이야기는 이 지황이 충분히 쪄졌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황의 어떤 가공 과정인데요. 보면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9번이 되면은 새까매지고 작아져서 이제 속까지 검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점도 높아지고 맛은 갈수록 달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숙지왕 같은 경우는 말초혈관 순환 장애를 개선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숙지왕 추출물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혈행의 어떤 유동학적 물성을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적혈구 탄력성을 개선한다고도 알려져 있네요. 이외에도 뭐 섬유소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어떤 혈전이나 이런 걸 생성하는 데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들이 건지왕이나 생지왕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숙주왕은 보혈이나 강장에 사용되고, 그때는 사물탕이나 육미, 팔미지왕 이것들 일반적으로 보혈이나 자연강장용으로 쓰이는 처방인데, 예, 이제 숙지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비허로 인해 비장이 허해서 식사량이 적거나 복부가 팽만하게 변인 물건 사람의 경우에는 숙지왕을 쓰지 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지왕, 경옥고나 이제 지황, 보통 생지왕을 쓰긴 하는데, 결국 이 지황, 생지왕을 쓰지만 이 경옥고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숙지왕처럼 가열로 인해 변화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육미지황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한번 보기만 했었는데, 약국에서 숙지향이 24g이나 들어가는 약재고요. 피로하기 쉽고 요랑 감소 또는 단요 혹은 구갈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숙지왕은 아까 봤듯이 이제 구중구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비싼 약재예요. 굉장히 비싼 약재. 왜냐하면 지왕 자체도 비싼 약재인데 그 지왕을 찌고 말리고 반복하면서 이제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또 찌고 말리고 하면은 점점 그 뭐랄까 수분이 사라지면서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숙지왕은 보통 굉장히 비싸서 종종 중국산이나 아니면 뭐 이제 국내 약간 이제 뭐랄까 조금 양심이 없는 그런 업자들 같은 경우는 9번을 총 찌지 않고 뭐 3번이나 4번 정도 쪄서 숙지향이라고 판매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5HMF에 이게 이제 결국 몇 번을 쪘냐 이거랑 이제 결국 이 몇 번을 이제 가공 과정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5HMF의 함량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 숙지황이, 그러니까 지황이 충분히 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지표 성분이기 때문에 보통 5HMF를 많이 이제 지표로 하게 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주로 찌거나 굽는 약재들은 이 벤조피렌이 필연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흑삼이라 그래서 인삼을 이제 사실상 구운 건데요. 이게 이제 벤조피렌이 검출돼가지고 한번 산업이 크게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숙지향 같은 경우도 계속 찌고 말리면서 그 과정에 생기는 열 때문에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찌고 건조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어떤 온도가 너무 고열로 가열이 되거나 하면 생기는 게 벤조피렌이거든요. 벤조피렌은 이제 알다시피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숙지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연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처방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빈도로 사용된 약재라서 어떤 숙지향에서의 벤조피렌 함량은 한때 이제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기술인데 지금은 이제 뭐랄까 우리에서 GMP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품질이 관리되는 숙지향의 경우에는 벤조피렌 함량이 0.6% 이하로 0.6 ppb 이하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불량스러운 환경이나 너무 고온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온을 쓰는 이유는 이제 어떤 제조 과정에 시간 단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주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많이 문제가 이슈가 해결되어서 숙지향은 잘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또 얘기를 하자면 이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결국 가열을 하는 모든 생약이나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벤조피렌이 사실 천연물 의약품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사실 그래서 많은 뭐랄까
어떤 찌거나 굽는 형태의 세약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벤조피렌이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강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는데 이슈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볼 약제는 칼룸바는 사실 우리가 잘 쓰는 건 아니겠지만 대한약제에 수제가 되어 있고요. 칼룸바 나무, 학명은 자테오라이자 컬럼바의 이제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통통하게 생긴 나무의 뿌리고요. 그 안에는 이제 알칼로이드 성분이 2~3%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팔마킨 같은 알칼로이드, 아이소키놀 알칼로이드 아니면 이건 이제 리모노이드라고 해요. 리모노이드라고 해서 이제 고미건, 일반적 고미건이 고미 성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쓰고 쓴 이제 화합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건의작용, 그러니까 위를 건강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항명하고 방귀과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할 약제는 토근이에요. 토근은 이름 그대로 이게 우리가 토하다 할 때 그 토자고요. 그래서 토하게 하는 뿌리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오토근이라고 하는 세파일리스 이펙학추아나라는 학명을 가지는 식물에 뿌리 또는 뿌리 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옥수선이과의 식물입니다. 이 토근 같은 경우는 건조한 정량한 때 총 알칼로이드 이멘틴을 비롯한 이멘틴과 세파일린을 비롯한 두 가지 화합물이 2.0% 이상 함유되어야 토근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대표적인 아이소키놀린 알칼로이드고요. 왜냐하면 키놀린이 두 분자가 있고, 사실 이 중간에 다리는 이리도이드에서 온 이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고, 이제 아이소키놀린 구조가 두 개가 있고요. 이 가운데 구조는 이제 모노터페노이드, 이리도이드죠. 가 이제 생합성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알칼로이드들이고, 일반적으로 최토작용, 그러니까 토를 유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근의 양리작용을 보게 되면 최토작용이라고 해서, 세파일린 같은 경우는 식도에 있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 고토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토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톡은 실험이 많이 쓰이고 있고, 주로 독극물에 중독되거나 이제 아니면 독초를 먹었을 때 이제 토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위장에 있는 그런 나쁜 독소들이 비워내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거담작용, 거담은 이제 가래를 제거하는 작용도 알려져 있고, 또한 항아메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담제, 최토제, 이질치료제 사용되고 있고, 또 이멘틴을 제조하는 재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메바성 이질은 뭐 이종 전염병의 하나고요. 우리나라보다는 뭐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확률이 높고, 이멘틴 같은 경우는 토근의 주 알칼로이드이고 아메바성 이질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뭐 세토작용 및 거담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약제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짧게 또 올라오는 보강 자료까지 해서 근류생약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과대화 스케줄을 잡겠지만, 빠르면 그건 여러분이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빠르면 6월 8일 혹은 이제 13일에 여러분이 말해주는 대로 시험을 보면, 기말고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 똑같이 오신 분항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출석, 여러분들이 직접 조회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될 수 있으니까 출석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할 테니까. 왜냐면은 이 학기 초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다들 유고 결석 등을 잘 신청해 주긴 했지만 전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출석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자기가 뭐 지각이나 그러니까 결석 등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뭐 결석이 나와 있다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나 수고하셨고요. 다들 공부 잘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강이 하나 더 남았으니까 그거까지 추가 업로드 되면 과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